안녕하십니까. 스카이 인베스트먼트의 뱅뱅뱅입니다. 이번에는 서진 시스템을 좀 말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개요는 투자 아이디어, 내용, 상황 체크, 재무, 그리고 지분 현황, 리스크, 그리고 Q&A 순서입니다. 투자 아이디어로는 일단 가장 큰 투자 아이디어로는 급격히 증가한 재고 자산과 매출 채권 매입 채무가 매출로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 근거로는 유형 자산 기계 장치가 크게 증가했고, 그 다음에 매출 구성의 변화에서 그 통신 부품의 주 매출처에서 ESS랑 배터리 부품 등으로 확대가 됐는데, 지금 주 매출 곧 성장이 나올 만한 부분이 ESS 쪽입니다. 그리고 이 매출 채권 대부분이 6개월 미만의 단기 매출 채권이기 때문에 그 매출로 연계될 거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현금 흐름이 되게 안 좋았는데 최근 4분기에는 플러스로 턴했기 때문에 이게 좀 계속 이어져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23년도 1분기에는 다시 소폭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. 네,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ESS 매출이 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한 거는 2분기 말 5월 달 말부터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기대하게 할 만한 거는 2분기 말에서 3분기부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때 실적을 보고 엑싯을 할지 아니면 그냥 그 홀딩을 할지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환사채가 좀 많은데요. 전환사채 금액이 그 4, 5차는 14,500원이고 그 6차에서 11차는 23,500원입니다. 대부분이 이제 지금 요 23,500원짜리가 이제 규모가 크고요.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제 지금 좀 올라가지고 16,000원 중반인데 그 해당 주가보다 조금 낮기 때문에 올릴 만한 이유가 이런 부채 감소, 이자 지급을 피하기 위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전환시키는 게 좀 그 이득이기 때문에 이유는 좀 충분한 편입니다. 다만 이제 당연히 리스크로는 시비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체크를 해봤는데 별거 아니라 가지고 그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이 전환사채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게 아주 큰 리스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출이 크게 올라와줘서 OPM이 따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그 불확실하다는 게 리스크입니다. 가지고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쉽습니다. 그냥 이 메탈 소재를 그 가공해가지고 통신 쪽에도 그 부품이 들어가고 ESS 쪽에도 부품이 들어가고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휴대폰, 뭐 전기차 뭐 이렇게 그 각 사업군으로 이제 부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인데요. 그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인곳을 해가지고 그 금형, 뭐 다이캐스팅, 후가공 뭐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. 이게 보면은 이 전공정을 이제 인곳 생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지막 그 납품하기 직전의 제품까지 얘네가 일원화를 시켰어요. 중간에 뭐 어디는 외주를 준다거나 그러지 않고 일원화를 시켜가지고 그 싸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경쟁력으로 내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그 이제 중국을 대신해가지고 그 새로운 생산 기지가 되겠다 이런 그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지금 이제 효과를 발휘할지는 좀 봐야 될 부분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보시면은 그 최근에 국내 사업장 규모는 팍 줄였고요. 베트남 쪽에 이제 그 채용도 많이 하고 많이 늘었는데 베트남 쪽에는 진짜 그 공장 규모가 꽤 크다고 하더라고요. 가지고 그 여기 규모를 보시면은 12만 평이 넘는 공장 부지를 가지고 이제 지금 생산에 들어갔고요. 그리고 그 주요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그 통신 장비, 반도체 장비, 휴대폰 부품, ESS, 기타, 전기차 이렇게 그 지금은
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전에는 통신 장비가 이제 50%에서 80%, 6, 70% 정도 차지를 했는데 이게 통신 장비 부품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이게 ESS나 뭐 기타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성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각 사업 부분별 상황 체크를 해보면은 어 일단은 뭐 근로 그좀 일단 23년도를 놓고 보면은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22년도에 이제 500억 정도가 나왔는데 23년에도 50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. 가지고 그 좀 워낙 그 모바일 쪽은 성장이 이제 거의 다 현재로서는 좀 끝난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인데 반도체는 이제 텍슨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그 반도체 장비 부품을 공급을 하는데 그 각 장비별로 들어가는 케이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 전선 그 하네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각 부품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가지고 반도체 장비 쪽에는 23년도에 2천억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쪽 캐펙스가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적이 요거 그 전망했던 것보다 적게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통신 장비인데 통신 장비에는 원래 주력 사업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비중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지만 그 최근에 그 IR로는 그 삼성 그 쪽에도 이제 삼성 통신사업부 쪽에 이제 500억 정도의 요 장비가 그 납품되었고 이제 요거 이제 그 레퍼런스로 추가적으로도 이제 수주를 따나겠다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ESS 사업 쪽인데 요거는 이제 그 이런 컨테이너 같이 생긴 ESS 케이스를 위주로 생산하고요. 그리고 그 ESS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 팩이라 아니면은 뭐 이 내부 ESS 이 컨테이너 박스 내부에 들어가는 이 케이스들을 생산합니다.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원래 삼성 SDI 쪽에 ESS 매출 추이랑 그 서진 시스템 이 ESS 사업부 매출 추이를 거의 동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공시가 나왔지만 이게 공급 계약을 이제 에이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포인형이랑 그다음 플루언스형 납품을 이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붙을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. 어쨌든 이 그 기존의 매출 외에 이제 포인형이랑 플루언스형이 붙으면서 그 그 ESS 쪽은 올해 이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줄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어쨌든 좀 가장 좀 지켜봐야 될 사업 부분입니다. 그 다음엔 이제 전기차 부품 쪽인데 전기차 부품 쪽은 이제 막 22년도 4분기부터 이제 그 매출이 제대로 찍히기 시작했고요. 이제 배터리 케이스 등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주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23년도에는 2천억 정도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그 IR에서는 했는데 요건 또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각 사업 부분별로 체크를 해보면은 중공업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, 뭐 생활 가정용품 부품, 뭐 로봇 부분, 공작기계 부분 등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런닝머신 그 수주를 따냈다고 하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도 이제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기타 사업 부분은 워낙 그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좀 이 전방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그 기타 사업 부분 매출액이 들쭉날쭉합니다. 근데 이제 그 그 중에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컨테이너인데요. 원래 기존의 컨테이너가 그 ESS 그 케이스 전에 이제 주력으로 이렇게 들고 가려던 사업인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컨테이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중국 쪽에서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컨테이너 가격이 계속 지속해서 그 상승을 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컨테이너가 그
계속 가격을 상승하니까 이 해양진흥공사랑 그다음 서진시스템, 에이스 엔지니어링에서 합작해가지고 베트남의 컨테이너 제조 성장하게 되면서 이 컨테이너랑 이제 겉으로 생긴 건 똑같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좀 그 적용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좀 좋은 상황을 유지 중이다라고 하더라고요. 가지고 그 컨테이너도 지금은 지지부진하지만 풀리면 큰 매출 성장을 보여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이런 생활 가정용품 요쪽으로도 이제 그 뭐 한 2, 3, 500억에서 400억 정도 이렇게 적지 않은 매출 계속 나올 거라고 이렇게 회사에서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그 기타 사업 부분도 이제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. 가지고 그 각 상황별 매출 추이를 보면은 이제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3분기에 크게 매출 나와줬고 이제 4분기랑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플랫하게 계속 나와줄 것 같고요. 휴대폰 부품은 이제 그 여기 그 22년도 그 경기 꺾이면서 크게 줄었는데 그냥 이 꺾인 채로 그냥 좀 유지할 것 같습니다. 반도체도 그 아시다시피 캐펙스가 줄어가지고 좀 계속 하락할 것 같고요. 기타 사업부는 이게 좀 그 각 사업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ESS 부품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 공시 나온 게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납품이 제대로 시작되기 때문에 좀 그 2분기, 3분기 요때 이제 제대로 이렇게 성장이 나와주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. 그 외에 이제 매출이나 재무 같은 걸 보시면은 그 매출액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그래도 성장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매출액 대비 이제 크게 는 게 보시면 재고 자산인데요. 재고 자산을 보면은 5천억 가까이가 지금 그 재고로 쌓였습니다. 19년도, 18년도 보면은 그 천억, 2천억 안 되게 재고가 쌓이던 게 계속 22년도 들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뭐 그 재고를 쌓아뒀거든요. 얘네가 그 뭐죠? 전환사채 시비 받아가지고 한 것도 계속 그 재고를 늘려 나갔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컨테이너 쪽그 사업이랑 ESS 쪽 사업 키운다고 이제 재고를 계속 쌓아둔 걸로 알고 있고요. 지금은 이 쌓아둔 재고가 매출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3분기, 4분기를 좀 2분기부터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생각만큼 안 나와주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손실 보고 나갈 생각입니다. 그다음에 그 매출 채권도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그 성장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름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했고요. 가지고 그 보시면 현금 그 기계장치 취득 뭐 이런 걸 보시면은 22년도에 2천억 정도 그 취득 원가가 있던 게 지금 22년도 4분기에는 4,500을 찍었고 이제 올해부터 그 이제 취득 그 뭐냐 그 취득하는 게 좀 꺾였거든요.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감가상각을 이제 크게 잡고 이제 그 기계장치 늘리는 거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재고 쌓아둔 것도 끝났고 이제 그 기계장치 투자보다는 이제 생산에 좀 집중될 모습을 보일 것 같아가지고 2분기, 3분기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가지고 대주주 및 지분 현황인데요. 대주주는 이제 전동규 회장이 이제 30%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재 그 발행 주식 수가 이 3,700만 정도 주식인데 그 중에 거의 50%가 지금 전환 가능 그 전환사채 물량이 있고요. 그 중에 10%는 전동규 회장의 물량이기 때문에 요건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을 하고 나머지 40%에 대한 거를 보면은 SKSP에서 700억, 그 다음에 크레센도에서 거의 30% 가까이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러니까 어, 자, 아, 그 금액으로 보시면 2,400억이니까 거의 그 그 유통 물량에서 28%지 전환사채 물량에서는 50%가 넘어갑니다. 그래가지고 이 크레센도가
어딘데 이렇게 투자를 했는지 보시면은 어쨌든 이 피터 틸이라는 회장이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여기서 그 지속적으로 15년도부터 서진 시스템에서 계속 서진 시스템에 계속 투자를 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최근 들어 SKSP에서도 이제 그 이 몇 회차 차였더라? 9회차에는 그 공기업인 중소기업은행에서 들어왔고요. 그다음 8회차, 8회차였나? 아마 그럴 때 SKSP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이 두 개의 기업, 이 두 개의 투자사가 꽤 큰 비중을 그 서진 시스템에 꽤 큰 전환사채 물량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그 뭐지? 전환사채 물량을 이렇게 만약에 그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전환사채 이자가 기존 지금만 해도 4.25%인데 만기가 된 이후로부터 이제 연 단위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게 늘거든요. 그런 즉슨 이제 서진 시스템에서는 어떻게든 만기가 되면은 빚을 갚던가 아니면 그러니까 전환하게끔 주가를 끌어올려 가지고 하게끔 안 만들면은 서진에서는 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좀 전환 가격까지는 어떻게든 끌어올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그 생각입니다. 가지고 이 관련 링크는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좀 쌓아놓은 재고가 좀 얘네들이 좀 바보도 아니고 22년도부터 그 말도 안 되게 재고를 좀 크게 늘려 나갔거든요. 21년도, 22년도부터. 어쨌든 요 부분이 좀 매출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메인 투자 아이디어입니다. 가지고 지금 시총이 6천억 정도고 전환사채 물량 나올 게 한 3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이게 시가총액 대비 뭐 OP를 보시면 되게 비싸긴 하거든요. 이제 뭐 4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추정으로는 어쨌든 그 23년도 1조 매출 정도 그 나오고 이제 OPM이 10% 가정 시 1천억 원인데 그래도 이제 PER이 10이라 좀 비싼 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얘네가 그 끌어올릴 가능성 그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 좀 하방은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